이거요? 스낵맨 120달러요?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아직 못 보셨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실이에요. 실제로 스낵맨이 본인이 언급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미 써둔 게 있어서 그걸로 빨리 링크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자, 보시면은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스낵맨이 얘기를 했어요. 가격에 대해서. 예, 보이시죠? 자, 날짜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1년 전쯤인데 이게 정확히 날짜가 안 나오네. 지금 보시는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보이시는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질문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달라고. 포텐셜. 예. 그래서 스낵맨이 써있죠. S 조엘 카츠라고 되어있죠. 자, 1년 전쯤에 얘기한 건데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여기에요. 그 가격은 네가 꿈꾸는 거, 얼마나 큰 꿈을 꾸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여기서 첫마디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스낵맨이 얘기한 거는 자, 리플이 비트코인의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하면 1년 전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명확히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정황을 같이 고려를 해야기 때문에 1년 전 당시에 비트코인 마켓시어를 점유하면은 2달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그 하이 프릭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죠. 세르먼트 하는데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거. 그거를 이제 캡처한, 그러니까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20달러면 2만원이죠. 2만원 좀 넘겠죠, 당연히. 2만원? 근데 뒤에 부가적인 옵션이 달렸어요. 너는 추가할 수 있다. 멀티플 곱하기를 해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추가적인 디맨드, 홀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서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홀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20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볼륨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페이먼트와 세르먼트가 리얼타임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런 한계 때문에 애초에 시도조차도 안 하는 그 숨어져 있는 볼륨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리플사가 비즈니스 성공해서 캡처하게 되면은 보이시죠? 120불 수치를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마찬가지 포인트로 위와 같이 곱하기 가능하다. 이게 최소 120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답변했어요. 뭐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뭐 2012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있을 테고 그때 당시에 오늘날의 비트코인 가격,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금 그래서 기준이 작년에 가격이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또는 이제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얘기한 사람들도 있겠죠. 비슷하게 또는 수치는 달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날의 리플이 얼마 막 본인 얘기한 뭐 120불 간다고 얘기한 게 훨씬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그친 게 아니라 한 번 더 했어요. 이번에는 XRP 챗이라는 커뮤니티에 이제 누가 보이시죠? 조엘카츠 데이비드 슈왈츠인데 이거는 날짜가 적혀있네.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됐냐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1단계가 그거잖아요. 엑스라피드 이제 XRP 세르먼트로 쓰는 걸 성공하면 최소 20불을 얘기했잖아요. 2만원 22,000원이겠지만 더 정확히 하면 아무튼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질문한 거예요. 이 얘기는 데이비드 슈왈츠가 2만원으로 제한시킨 거 아니냐, 가격을 2만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특정한 이제 예측 모델 쓰면은, 예측 방법을 쓰면 러플리하게 대략 20불을 캡처할 수 있을 거라고 XRP가, 그러니까 그 가격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 근데 또 뒤에 설명을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뒤가 잘렸네요. 잠깐 넘길게요. 일로. 아이고
당시에 이제 설명하면서 두 가지 타입의 가치에 대해서 놓쳤다, 미스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요. 자,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다른 거. 아까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건 송금,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송금에서 오는 브릿지 말고 다른 유스 케이스를 얘기하죠. 네. 거기에서 오는 가치. 예를 들면 지금 코이사가 하고 있죠.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란가 아니면 이제 비금융권에서 ILP가 직접 ILP 커넥트를 통해서 이제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이게 그거네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돈 currently, 현재 엑시트 존재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유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too much friction, 너무 마찰이 많아서 쓸 수조차 없어갖고 오늘날 이제 안 보이는 그 잠재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끌어내갖고 이게 브릿지에서 쓰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가치, 이 두 가지를 놓쳤다 그때 설명할 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but이라고 또 하죠. but 하면서 I realize라고 하죠.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깨달은 게 있다고. 실제적으로 더 빅기스트 제일 큰 거를 놓쳤는데 뭐냐면은 이 뒤에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날 최근에도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XRP 자체가 이제 1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해서 법정화폐만큼 약간 볼라틸리티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규제에서 그런 디지털 에셋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거에 대한 금지를 안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조건이 만족되면 금융기관이 직접 XRP를 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왜냐면 XRP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보유하지 않고 송금할 때 잠깐 쓰는 거잖아요. 사고 팔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보유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엑스라피드보다 더 저렴하게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매번 설명드려도 아깝지 않은 설명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이잖아요. 보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로 보낸다고 하면 오늘날의 엑스라피드는 여기에서 수수료 발생하죠. 여기 옮길 때 트랜잭션 코스트 발생하고 소각되는 물량, 그죠? 근데 직접 보유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직접 보유하면은 그냥 이 단계가 생략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바로 내가 들고 있으면 바로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런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건도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XRP 사놨는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이, 오늘날의 은행들 법정화폐들 환거래할 때 선물이나 이런 선물 시장 같은 거 통해서 환거래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했죠.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조건 하나 단서를 달았잖아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XRP 자체가 법정화폐만큼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낮아졌을 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XRP를 보유하더라도 환거래 리스크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치겠죠. 내가 지금 실제로 현물에서 매수를 해서 사놨으면은 선물에서는 공매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만약에 현물 시장에서 내가 산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공매도를 선물에서 쳤기 때문에 그 갭이 뿌라 마이너스 썸이 0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칭이 가능해요.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게 돼요. 그때가 되면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유하게 되면 명백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엑스라피드보다 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엑스라피드 현대금융보다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결과 나왔죠? 무려 40에서 70%예요. 최대. 근데 그거보다 절반까지 줄어든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금융이 송금할 때 드는 게 총 비용이 10이라고 하면 엑스라피드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게 최대
70%니까 3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의 절반까지도 최대 줄어들 수 있다고요. 1.5까지. 오늘날에 드는 비용이 코스트가 10이면 1.5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직접 보유하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명백하게도 금융기관은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 직접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요는 투기나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또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투기적인 거.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샀을 때 이 자산이 오를 거야, 앞으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내가 일을 할 때 코스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명백한 사용 용도가 있는 데서 오는 수요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단순히 도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직접 보유해도 해증이 돼서 비용이 안 들어요, 거의. 근데 이걸 직접 보유하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코스트를 더 줄일 수 있어.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더 남길 수 있어. 그럼 당연히 그냥 무조건 사겠죠, 막. 그게 포텐셜 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걸 남긴 겁니다. 아까 그래서. 앞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아랫단락이 그겁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나중에 깨달은 포텐셜한 디맨드는 바로 제가 설명드린 거.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자, 여기서 오는 이 밸류, 프로바이드 제공되는 밸류, 엑스라피드의 that's difficult. 뭐가 어렵다고요? calculate,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potentially significant라고 되어 있어요. 중대하다. 포텐셜하게 중대하다. 이 정도까지 표현했어요. 데이비드 슈왈츠가.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너무 오버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데이비드 슈왈츠는 정말 NSA에서도 근무할 만큼 머리가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천재라고 해서 무조건 말이 다 맞진 않겠죠. 물론 가능성은 높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뭉쳐서 설계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희는 지켜봐야 돼요. 이 말이 본인들의 리프사의 계획들과 설계가 실제로 현실화 됐을 때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만의 상상인지는 미래를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왜냐하면 이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프사가 어떤 사업 진행된다. 아까 기사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잘못된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리프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리프사의 생각과 지금 리프사가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계속.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데이비드 슈왈츠 말이더라도 100%는 아니에요. 절대로 100%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리프사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성공적으로 되는지 함께 지켜보면은 될 것 같아요. 예.